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노년의 지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진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은 비참하게 구걸과 고생의 연속인 노년을 보내게 되고, 이 5가지를 아시게 되면 당당한 노후를 즐기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얼른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셔서 적어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허벅지 근육입니다. 노후에 가장 비참한 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돈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화장실에 혼자 못 가시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을까요? 자존심의 상처도 입고요. 내가 내 몸 하나를 못 움직이게 되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식이 부모를 위해 도와주겠지만 이게 1년, 2년 지나면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완전 지옥이 되는 겁니다. 78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수 씨는 1년 전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있다가 겨우 기어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영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씨는 병원에서 대퇴부 뼈에 금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날 대퇴부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는 3개월 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다 손실된 다리를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만 했어요. 6개월간 그는 허벅지 근육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의자를 잡고 스쿼트도 했습니다. 첫날은 3개밖에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 50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도 혼자 갑니다. 계단도 혼자 오릅니다. 아들한테 도움 청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혼자 화장실 못 가면 비참합니다. 기저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속상한 일일까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도 혼자 걸을 수 있으면 당당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 동안 7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45cm 이상인 노인과 40cm 이하인 노인을 비교했더니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둘레가 큰 그룹은 10년 후에도 86%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허벅지 둘레가 작은 그룹은 54%만이 독립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나머지 46%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허벅지 근육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집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집니다. 넘어질까 봐요. 집 안에만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빠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연구자들이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90세가 넘어도 매일 스쿼트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키나와 전통 생활 방식이 좌식이라 하루에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노인들은 90세가 넘어도 혼자 생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허벅지 근육. 노년의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서울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72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영수 씨는 겉으로 보면 부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합쳐서 180만 원이 전부입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5억이래요. 하지만 제 통장엔 180만 원밖에 안 들어와요. 세금 내고 관리비 내고 나면 100만 원 남습니다. 외식 한 번 하면 5만 원입니다. 병원 가면 10만 원 나갑니다. 여행? 꿈도 못 꿉니다. 적금을 깨야 하는데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못 씁니다. 15억짜리 집에 사는데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깝습니다. 영수 씨 부부는 답답합니다. 집은 큰데 삶은 너무나도 여유가 없고 팍팍합니다. 재산은 많은데 하루하루가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72세 이순자 씨는 다릅니다. 순자 씨는 6억짜리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180만 원이 들어옵니다.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을 합치면 280만 원입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 들어와요. 확실하게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평일에 제주도 3박 4일 다녀왔어요. 60만 원 들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380만 원 들어오니까요. 문화센터도 등록했어요. 친구랑 외식도 가끔 해요. 순자 씨 부부는 집값은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삶은 더 풍요롭습니다. 왜일까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5년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노년 2인 가구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려면 월 평균 2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과 여가까지 누리려면 월 평균 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노년의 삶의 질이 보장됩니다. 72세 조영자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2억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3억으로 지방의 소형 상가를 샀습니다. 매달 월세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주택연금으로 1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합치면 410만 원입니다. 영자 씨는 말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5억짜리 집에 살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2억짜리 집에 살지만 매달 여행 갑니다. 친구들한테 밥도 자주 삽니다. 손주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오히려 삶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집값 1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여유 있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현금 흐름.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는 분들은 별표 해두세요. 세 번째는 혼자 노는 힘입니다. 혼자 못 놀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3세 한명숙 씨는 2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면 불안했습니다. 언제 와? 하루에 5번씩 전화했습니다. 남편이 짜증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야? 숨이 막혀. 명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명수가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해. 명숙 씨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혼자 뭘 해? 외로운데. 하지만 시도해 봤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갔습니다. 평일 낮 2시였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명숙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명숙 씨도 영화를 봤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영화를 봤네. 외롭지 않았네. 다음 주에 또 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혼자 영화 보는 게 완전히 편해졌습니다. 카페도 혼자 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2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명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졌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뭐 해? 영화 보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우리 저녁에 같이 먹을까? 그래, 좋아. 명숙 씨는 말합니다. 제가 남편한테 덜 매달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더 다가왔어요. 관계가 완전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1박 2일 여행도 가요. 남편 없이요. 남편도 좋아해요. 다녀와 재미있게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의미 깊은 말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매달리니까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니까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3번째입니다. 혼자 노는 힘. 고독을 자유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4번째는 배움의 끈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년은 빨리 굳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52% 낮았습니다. 반대로 60세 이후 배움을 멈춘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연결이 생깁니다. 뇌가 젊어집니다. 76세 박경희 씨 이야기입니다. 경희 씨는 3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거의 못 썼습니다. 전화 받는 것과 문자 보내는 것만 겨우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 경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찍어? 손주가 알려줬습니다. 경희 씨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안 찍혔습니다. 손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도 못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주에 패스트푸드점에 손주랑 갔습니다. 주문을 키오스크로 해야 했습니다. 경희 씨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주가 대신 해줬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사람이 경희 씨를 봤습니다. 경희 씨는 그 눈빛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 키오스크도 못하네. 스스로에게 너무 부끄러웠던 경희 씨는 집에 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이구나. 경희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배워야겠다. 다음 날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스마트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따라 하는데 경희 씨만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매일 30분씩요. 유튜브를 켜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영상을 봤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따라했습니다. 10번 만에 됐습니다. 야, 이제 됐다. 기뻤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카톡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손주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찬아, 할머니야, 손주가 답장했습니다. 할머니 카톡하시네요. 기뻤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유튜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리 영상을 보고 따라 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 키오스크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습니다. 혼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주문을 하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았는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경혜 씨는 말합니다. 배움이 저를 살렸어요. 배우니까 세상이 넓어졌어요. 유튜브로 운동도 배우고 요리도 배워요. 손주랑 이야기도 잘 통해요.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도 잘 아니까요.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이랑 달라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미키오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90세입니다. 87세에 아이폰 앱 개발을 배웠습니다. 89세에 직접 만든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됐습니다.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와타나베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4번째입니다. 배움의 끈과 열정. 늙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5번째는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피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면 오히려 다가오고 싶어집니다. 74세 김순희 씨는 2년 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들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을 키웠으니까 아들도 나를 챙겨줄 거야. 하지만 아들은 바빴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다행이었어요. 순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명절 때 아들한테 말했어요. 진영아, 엄마한테 좀 더 자주 연락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마음은 있는데 저도 바빠요. 순희 씨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책을 빌려줬습니다. 노년의 품격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입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희 씨는 그 문장을 읽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야.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자.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3주일째 되는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순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바빴어.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바빴어. 아들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네요? 응, 엄마가 요즘 좀 바쁘네. 그날 통화가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 아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게 2~3번이 됐습니다. 방문도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게 2~3번이 됐습니다. 순희 씨는 말합니다. 제가 기대를 내려놓으니까 아들이 오히려 더 챙겨줘요. 신기해요. 역설적이에요. 놓으니까 가까워졌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한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저항하면 더 멀어집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5번째입니다. 심리적 독립. 관계를 살리는 역설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 자존심입니다. 둘째, 현금 흐름. 삶의 질입니다. 셋째, 혼자 노는 힘. 자유입니다. 넷째, 배움의 끈과 열정. 청춘입니다. 다섯째, 심리적 독립. 존엄입니다. 이 5가지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나머지도 따라서 바뀝니다. 77세 조영자 씨는 말합니다. 저는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스쿼트를 하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까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혼자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혼자 노니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덜 매달렸습니다. 덜 매달리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나가 바뀌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75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배우자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허벅지 근육, 현금 흐름, 혼자 노는 힘, 배움의 끈과 열정, 그리고 심리적 독립. 이 5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남은 것은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5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멋진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